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어제 강력하게 상승했던 시장은 오늘은 혼조세였습니다. 다우와 S&P는 소폭 하락하고 나스닥은 소폭 상승했는데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흐름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고용 시장의 상황입니다.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끝에 나타나는 최종 과정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 시장이 조금 진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보고될 고용 보고서 내용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하루 앞서 보고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고용 시장이 조금 누그러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안시했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건으로 지난달보다 6천 건 증가했고요. 연중 최고치인 26만 1000건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내일 보고될 고용 지표도 약화될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37만 2000개보다 크게 줄어든 25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추가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업률 자체는 여전히 자연 실업률에 가까운 3.6%를 유지할 것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의 약화는 시장으로서는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정점이었던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좋은 신호인데요. 반대로 최근 경기지표 약화에도 불구하고 연착륙이 가능한 증거로 계속해서 제시해왔던 게 고용시장의 호황인데 그 고용시장이 약해지기 시작한다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커질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와야 시장이 반길지 미리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시장 뉴스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최근 시장이 단기적으로 상승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어떤 내용이 나오던 조정의 핑계로 삼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드디어 오늘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6시 30분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실 때 즈음에는 행사가 이미 끝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총회에 앞서 테슬라가 사전 설문조사한 인기 질문 탑10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 시간에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결과는 나중에 확인을 해서 오늘 중에 영상을 새로 만들든 아니면 특별한 내용은 별로 없다고 판단되면 게시판을 활용하든 최대한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딱 보기에도 흥미로운 질문들이 꽤 많이 있죠. 아마 테슬라 주주분들이라면 대부분 공감할 만한 내용일 텐데요. 이것과 병행해서 주식 분할의 최종 승인 결과도 궁금해집니다. 과연 3대1의 주식 분할이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이 될지 된다면 며칠부로 적용될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완전히 별개의 궁금증으로 시장은 주식 분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대로 뉴스가 발표되었으니 오히려 하락하게 될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특히 첫 번째 질문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선 저도 테슬라의 계획이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주식이라고 하는 건 기업에 대한 분할된 소유권이죠. 회사의 가치가 100원이고 주식이 100주 발행되었으면 한 주당 1원의 가치를 가집니다. 하지만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회사가 얻는 이익을 그대로 공유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친구 4명과 5명이 동업을 시작했다고 했을 때 100만 원 벌었다고 해서 5명이 20만 원씩 나눠 갖고 회사를 공중분해시키지는 않죠. 그 돈으로 계속 재투자를 하면서 회사를 더 키워나가겠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장 기업도 이익이 생겼다고 주주들에게 주식 수만큼 나눠서 다 나눠주고 끝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재투자를 해서 회사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배분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회사 자체의 가치가 커지면 그 회사의 분할된 소유권인 주식의 가격도 오릅니다. 그리고 주가의 상승은 그 자체로 주주들에게는 이익이기 때문에 주주들도 대부분 회사가 이익을 잘 사용해서 기업 가치를 더 성장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명 일부의 수익은 나눠 갖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성장을 마친 성숙기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죠. 성숙기 기업은 성장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보다는 주주들에게 일부의 이익을 환원해 주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배당, 자사주 매입,
타 회사의 인수합병입니다. 회사에 남는 이익을 주주들에게 되돌려주는 행위인데요. 다만 이 방법은 크게 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 성장기 기업에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속 성장기에 있는 기업은 마치 키가 매일매일 자라는 청소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최대한 잘 먹고 잘 크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재투자를 통해 급속 성장에 사용할 자원을 주주 환원을 통해 다 빼먹어 버린다면 마치 황금알 낳는 거위에 배를 갈라먹는 것과 비슷한 경우가 되겠죠. 이로 인해 기업 가치가 생각보다 성장을 못하면 주가에 더해져 있던 미래 프리미엄도 줄어들게 되니 주가도 하락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주들 자신에게도 좋을 게 하나도 없죠. 따라서 저는 테슬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완고하게 그리고 보수적으로 천천히 주주 환원을 계획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마스터 플랜이라도 제시할 수 있다면 회사와 주주 양쪽 모두 만족할 만한 얘기가 진행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말씀드리다 말았던 투자란 것의 본질에 대해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 투자란 행위 자체의 궁극적 의미는 지금 당장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자원을 소비하지 않고 기대 이익을 뒤로 미루는 행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업 이익의 재투자냐 주주 환원이냐 하는 부분도 궤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란 미래의 더 큰 이익을 위해 당장 소모할 수 있는 자원을 투입하는 행위로 시간 선호도를 낮추어 현재의 자원을 시공간을 넘어서 미래로 전달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필연적으로 가치 파악에 근거하게 됩니다. 지금의 자원을 미래로 유보시켰을 때 현재 사용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을지를 판단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돈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살 수 있는 힘, 구매력입니다. 화폐니 주식이니 코인이니 하는 건 단순히 그 구매력을 담아두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가치를 보존하는 껍데기에 그 구매력을 담겠다는 뜻입니다. 가치를 보존하지 못하는 껍데기에 담아두면 시간이 흘러 뚜껑을 열어봤을 때 안에 있는 내용물이 모두 증발하고 없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달러와 같은 화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인 구매력의 보존을 목표로 할 때 가치를 보존하지 못하는 껍데기에서 구매력을 빼내서 장기적으로 가치를 보존하는 껍데기로 그 구매력을 옮겨 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현금이 들어오면 자산으로 전환하는 돈생강사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그냥 아무런 개념도 없이 돈 생기면 주식 사자, 돈 생기면 코인 사자 하는 그런 원초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어렵게 벌어온 소중한 구매력을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발되지 않는 배터리에 담아서 보관이 가능하며 결국 이런 배터리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행위 그 자체가 진짜 저축이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화폐의 구매력을 담아 모으는 행위는 눈으로 보이는 숫자는 증가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구매력이 축적되는 게 아니라 유실되기 때문에 가짜 저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투자란 이렇게 구매력이 꾸준히 보존되는 좋은 자산을 장기간에 걸쳐 묵묵히 모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화폐 가치의 하락에 따라 그 자산들의 가치는 미래에 훨씬 더 증가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 소모할 수 있는 자원을 소모하지 않고 과실의 취득을 미래로 유보시킴에 따라 장기적으로 훨씬 큰 구매력의 증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원대한 과정입니다. 그것은 기업에 투자를 하건 땅에 투자를 하건 상품에 투자를 하건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하건 원칙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치와 상관없이 당장 눈앞의 가격이 급등하여 시세 차익을 내어줄 것을 기대하고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고 도박이죠. 늘 미래 가치를 생각하며 현재 내가 산 자산이 그 가치를 잘 실현해 나가고 있는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잘 실현해 나가고 있다면 현재의 가격의 단기적인 변동에는 조금도 마음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시장이 가끔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러온다면 오히려 고맙다고 답하시면서 더 사시면 되겠죠. 만약 스스로 미래 가치가 판단이 안 되고 잘 실현해 나가고 있는지도 모니터링이 안 된다 하시며 원래는 투자를 하셨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미 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그걸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길러가면 되겠습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투자의 공부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